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는 거대 양당만 후보를 낸 게 아니죠. 특히 여야를 모두 까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지율이나 이 득표율은 높지 않아도 확실하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또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난세의 영웅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얼핏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발언이 요즘 모든 후보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파격적 행보로 지난 18일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그분이 누군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모실까요? 허경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짜. 저는 처음 뵙는데 사실 그 행주산성 출마 선언식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준비된 거 보면은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겉에 백마네, 백마. 예, 백마를 타고 출정식을 지금 하신 모습인데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지금 이런 각오로 출정식에 했어요. 그 전에 나온 얘기는 행주산성에서 행주 치마를 입고 출정식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또 보도가 됐었었는데요. 자, 저런 식으로 이벤트라고 하면 이벤트일까요? 대선 출마 선언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 메시지죠. 메시지. 국민들한테. 네. 정치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 네. 전부 문 닫고 있어요. 보증금 다 떼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네. 몇백만 원씩 준다. 1년에 몇백만 원 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청소년들이 이상한 코인 같은데 네. 피해를 많이 봐요. 네. 거기에 피해자가 70%가 대학생 젊은 애들입니다. 20대들. 그렇죠. 그래서 나는 18세부터 유권자 전체 1억씩을 대통령 취임 2개월 안에 무조건 지불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하겠다. 국회를 나중에 네네네. 국회 출입만 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걸 집행해 버리는 거죠. 집행은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하고 네.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네. 이자가 안 나가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그렇죠. GDP와 맞물려 있어 10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네.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23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자라면서도 오히려 빚이 많더라고요. 국가 부채가 우리보다 200%가 많아요. 그 대신 개인 부채가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 왜 이러냐면은 네. 일본 개인 부채는 60%입니다. 안 많아봐야 65%선. 그런데 우리는 100%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은행 이자가 2,000조에 대해서 나가는 게 100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국가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네. 국가 부채가 한 100% 정도 되게. 네네. 일본은 238%라도.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자가 안 나가고 국가는 또 채권 발행에 이자가 안 나갑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국가가 네. 떠안았어. 국민들의 부채를 한 가장이 부부 2억 나오잖아요. 네. 아들이 18세 이상 된 아들이 서 있으면 5억이 나와요. 네네네. 둘이 있는 사람 4억이 나와요. 네. 가계부채 해결할 수 있고 젊은 애들 코인 문제로 몇천만 원씩 날린 사람들 네, 고시방에서 다 쫓겨나서 도와줄 수 있고. 해결이 돼요. 해결되고.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되는데 네. 누구도 국가 부채는 안 늘리겠다. 실적주의에 매달려가지고 네네. 국민 다 주고 가는데 그러면 국민은 매년 100조의 이자를 부담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안 팔려요. 네, 그렇죠. 경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18세부터 1억씩을 주면은 가정주부들이 네. 돈이 일단 매덕이 생겨요. 4억이나 5억씩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피해 본 거 만회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떤 지도자도 책임을 안 지겠다.
국가 부채는 안 늘리고 네. 개인 부채는 마냥 늘어나는 걸 놔두겠다. 네네. 그리고 뭐 1년에 나는 국민 배당금을 매월 취임하자마자 150만 원씩, 취임하는 첫 달부터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들에게 통장에 넣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대신에 네. 중요한 것은 이 1억 주는 돈과 네. 그 다음에 150만 원 주는 돈은 압류가 안 돼요. 압류도 안 되고. 예, 예금해놔도 안 쓰고 그걸 은행에 넣어놔도 네네네. 민사, 형사 네. 압류가 안 됩니다. 국세로도 압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장받는 돈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생계 생계비는 유지비 매달 같은 150만이 나오는데 부부 300이 나와요. 그럼 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 국민은 예. 어느 정도 좀 즐겁게 여유 있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네. 매일 출근해봐야 새벽부터 월급이 나만 하질 않아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월급 날 카드 결제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달 동안 허황 고생을 하죠. 그것도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그 없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치 지도자는 없고 맨날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네. 국회의원들 세비는 올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는 국회의원을 전부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를 하겠다. 자, 보좌관제도 폐지한다. 그 얘기 하셨어요. 운전수도 네. 폐지한다. 국가의 예산이 연간 70%를 줄입니다. 네. 400조. 네. 나도 대통령 월급 안 받아요. 나도 항공비를 네. 내 개인 돈으로 한 400억 임기 동안에 쓰겠다는 거예요. 개인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400억? 있습니다. 한 이야. 400억 내 개인 돈으로 쓰고 네네. 대통령 항공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무한 봉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국가 예산을 우리는 70% 줄여서 국민들 생활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매월 150만 원씩. 와. 지금 보세요. 서울시와 네. 돌아가신 서울시장이나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보비 쓴 게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엄청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많죠. 막 그 네.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뭐 500억 뭐 네. 몇억 이를 샀는데 네. 그거를 논아줬죠. 그 왜 그게 돈이 필요합니까? 홍보비를 왜 시민단체에다가 그렇게 줘야 됩니까? 경기도 홍보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서울시 홍보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세계에서 최저 출산인데 0.7%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출산 예산은 45조를 씁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이게 산모 한 사람한테 1억 6천만 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10원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본 뭐 거는 우유값 준다고요? 그런 거는요.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그 누가 애 낳습니까? 네. 무슨 말이야? 애 조금만 잘못 보면은 그냥 무기징역, 징역, 애 죽었다. 이러는데 어느 산모가 무서워서 애 낳겠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이 사회를 제가 총체적 위기로 보는데 만약에 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은 여가 되나 야가 되나 그거는 이 왼팔 오른팔 한통속입니다. 네. 누가 돼도 되든 다 똑같아요. 박근혜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절대 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에요. 그런데 돈 준다는 사람 허경영 자기들이 모방을 하면서 네. 기껏 준다는 게 이재명 지사가 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얼마나 주는 거 봤더니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4만 한 달에 원. 4만 원. 그게 기본 애들 과적값이죠. 네. 그래서 문화일보에 네. 고려대학교 강 교수, 경제학 교수님이 강 교수가 네. 예, 그거를 국민 용돈 수준에도 안 된다. 그건 뭐 의미도 없는 거다. 용돈의 얘기겠죠. 변종이다. 예, 예. 허경영 거만 국민 기본소득 한 사람당 300만 원 보거든요. 거기에 50%다. 그 그렇군요. 허경영은 말이 된다. 네, 네. 이래가지고 이제 문화일보 사설의 칼럼에 네. 10평에 내놨죠. 굉장히 우리가 내가 뭐 그 신문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시장에 나가면요. 네. 나가는 돈은 2천조가 넘습니다. 2천조가 넘는데 양적만 하죠. 네. 그게 시장에 나가면 인플레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겨요? 왜 안 돈이 생기냐면 많이 그 돈이 나가잖아요. 네. 채무를 갚아요. 은행 채무. 은행 채무를 돈이 국가로 거의 환수됩니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죠. 네. 시중에 풀리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국민 경제는 살아나고 이자로 나갈 돈이 시장으로 풀려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살아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지금 첫 납배기로 여쭤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계속 놀라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또 허경영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그랬더니 허경영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지금까지 앨범을 한 7개 정도 냈다. 그 젊은 애들하고 소통하고. 소통하시려고. 그리고 최근 활동으로 이제 작년 4.15 총선 출마, 그다음에 올해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신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만 지금 3번 도전하신 거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1950년 1월 1일 날 중량교 다리 밑에서 출생한 서울 중량교.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아주 걸음마 떼기도 전에 여의였고 원래는 되게 부잣집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만석군. 논답이 많았던 만석군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부를 한쪽에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부당하다 해서 다 나눠주니까 나라에서 너 공산당 아니냐 해가지고 또 처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가 태어나는 6.25 사변 나눌 때 돌아갔어요. 바로 그 해. 직전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부모님을 여의게 그렇게 됐고 이제 가게도 사실은 다 돈이 이제 없어지게 된 상태고 고향에 가서 이제 머슴으로 그러다 보니까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었고 중학교를 이제 못 갔죠. 원래 고향이 진주시 지수면 예, 이병철 회장과 한 마을, 그렇군요. 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삼성, 동창. LG, 뭐 GS, 효성 예, 이런 다 재벌들하고 같은.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랬군요. 제 아버지하고 네네네. 뭐 이병철 회장이 이 사동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이병철 회장 누님이 네.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이병철 회장의 누님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죠. 그래서 그래요? 이 회장이 우리 집안에 와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그래요. 정말 특이하네.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이 회장이 내 학비를 대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병철 회장이. 네, 그래 양아들이 됐죠. 그 이병철 회장 삼성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아이고 전부 다 알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 됐고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연고 없이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수많은 공장을 다니고 이제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30군데 다녔죠. 30군데나.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피를 뽑아서 등록금을 대기도 하고. 피를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 때 잘 썰어졌어요. 길에. 영양실조니까. 그러네요. 얼굴에 흰버점 나오고. 네. 밥을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3일 연속 피를 뽑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지동지 키우던 송아지가 도축된 걸 목격한 이후로는 그래서 채식만. 서울 올라왔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또 채식 위주로만 식단을 이제 하시게 됐고. 술, 담배, 커피 이런 걸 안 먹죠. 그다음에 힘들 때는 어머니가 묻힌 산소에서 흙을 퍼다가 또 위안을 흙을 삼은. 파서 이제 가지고 다녔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허경영은 고등학생 시절에 고무신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부잣집을 방문했는데 그 부자가 쓰레빠. 쓰레빠. 부잣집 실내용 쓰레빠. 부잣집에서 샌들. 사용하는. 그때는 마룻바닥이 보이라가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차가우니까 차가울 때. 슬리퍼를 신고 부잣집 다녔다. 슬리퍼를 발로 장충도 갔다가 이병철 회장 내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 회장이 제 아버지를 아니까 금방 내하고 알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보고 붙들었죠. 참 신기한 인연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박 대통령을 소개해 주셨고 자주선거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997년 또 2007년 대선 나오셨고 이번에 세 번째 대선 출마, 세 번째인가요? 대선 출마로. 예. 근데 놀란 게 사실 출마하시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가는데 일단 들어가는 돈이 500억입니다. 한 번에 500억이 들어가요? 번에 500억. 그 여야는 정부에서 500억을 줘요. 네네네. 여야는 500억씩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표가 별로 없으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내가 그 돈을 썼죠. 그 당시에는 후보 등록금이 5억이었고 네. 그때 5억이면 변두리 빌딩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500억씩 막 쓰시면서 계속 나오시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계속 나갔는데 이번에도 내가 아직까지 지지율 때문에 내 돈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보면 사람은 대통령 나가는 게 돈 때문에 나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네. 근데 무슨 대통령 돼서 월급도 안 받고 판공비도 내가 400억 내 돈으로 쓰겠다는데 네네. 내가 무슨 뭐 돈 때문에 대통령 정치합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내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나는 너무 실감해요. 아니 근데 2007년도 대선 출마할 당시에 신고재산 6억으로 나왔는데 6억으로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는 재산 신고를 72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공시지가니까 실제가는 뭐 한 1,000억.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 10년 사이에. 공시지가로는 80억이다. 뭐 이렇게 국가에서
신고 재산은 그렇게 근데 보지만 어떻게 늘어났어요, 돈을? 그리고 재산이? 그게 공시지가지 실제 시가는 크죠. 그러니까 더 큰데 어쨌든 2007년도보다는 훨씬 늘어났잖아요, 재산이. 강의를 많이 했죠. 강의를 하셔가지고 강의를 강의료가 하늘궁을 이제 그때 완성해가지고 하늘궁에 입장료가 있죠. 하늘궁 입장료요. 오. 하늘궁이 이제 그내 하늘궁이 크잖아요. 네네네.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산속에. 그러니까 허경영 타운이죠. 그걸 만들어서 일종의 궁이죠. 거기에 입장하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비싼데 많이도 옵니까? 많이 오죠. 뭐가 코로나 특별한 게 때문에 있어요? 요새는 많이 못 오는데 네. 옛날에는 10,000명까지도 왔으니까. 그 궁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뭘 보러 가는 내 거예요? 얼굴 내 한번 보러. 우리 후보님 한번 얼굴 보러. 한번 보러. 그러군요. 만나봐야 뭐 1분 이렇게 만나는데 네네네. 1, 2분씩 만나는데 그래도 많이 올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봐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본인의 공약 같은 거를 특허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허를 다 그건 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33 공약을 네. 특허를 내놨죠. 예를 들면 지식 특허, 지적 특허. 지적 특허를? 예를 들면 어떤 공약을 특허 내놓으신 거예요? 33가지 공약. 네. 결혼하면 1억,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뭐 애 낳으면 5천만 원, 또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도소 없애고 벌금제로 바꿉니다. 괜히 이재용 같은 사람 감옥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럼 벌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원을 마련해서 재원해서 나눠주는 국민들 주는 거예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통 위반, 네네. 환자 화물차나 택배 기사나 택시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벌금을 1,000원으로. 그러니까 이 재산 비례에 따라 벌금이 나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벌금을 한 많이 1,000만 내고. 원. 10만 원짜리 고지서에 1,000만 원 내야 돼요. 네. 한 번 위반해. 네.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나 이런 사람은 그런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 기사가 10장을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00원, 그렇게 1,000원 정도. 그 10개 끊어봐야 만 원이지. 재산을 비례해서 어쨌든 벌금제를 많이 그럼 운용을 감옥에는 하면 안 듣는 거죠. 감옥에 감옥에 안 들어가는 되지. 들어가고. 그러나 강간, 살인 이런 거는 이제 좀 궤도서를 가야죠. 네. 그 외에는 돈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마련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봐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먹여 살리려니까. 걔들 감옥에 넣어놓고 뭐 입히고 재우고 모욕시켜주고 이런 그런 미친 짓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내놔라. 네네. 누구가 경제사범이면 너 돈으로 내놔.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또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년 대선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화두일 텐데 그렇습니다. 주택 문제를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관이 주택 있으세요? 문제를 우리가 실패한 건데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8천간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 규제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 시장은 네. 강남 집값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 자기가 집을 짓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받든 그건 네. 민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자율에 맡기는데 뭐 한 사람이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상관없다? 세금을 그만이 많이 내죠.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많이 내. 그러니까 일체 거기에 주택 시장의 자유라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 안 하는 게 제일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가장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시장에 개입하다가 1992년에 하이에커가 중국에 덩서핑한테 초청받아 갔어요. 네. 그럼 우리는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니까 하이에커가 졸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민을 배불리 먹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이에커가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등서병이가 50%만 맡기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단계적으로. 그래서 50%는 팔아가지고 네네. 인민들이 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그 이용권만 또 이용권만 나눠주는 일부 준 방식으로? 거죠. 네.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하이에커의 그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이 케인즈의 그 관주도 경제보다는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케인즈식으로 하고 있거든. 부동산 시장은 하이에커식으로 지금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돼. 네, 그 말씀 정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받든 네네. 가격도 자기들 자유. 그건 알아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가는 네. 자,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주장하시던 슬로건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아서 그런 거다. 내가 한 말이에요. 네. 왜 도둑님이 많다고 보세요? 누가 도둑놈이에요? 국가의 예산을 네. 70% 정도 낭비하고 있다.
아, 지금 현재 나라 하나 예를 운영하는 들어서 사람들이 저출산 예산이 네네. 45조인데 저출산 예산 45조면 산모 한 사람당 네.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 그냥 주면은 저출산이 해결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네. 10원도 안 주고 그 예산이 교수들한테 연구비 뭐 이러고 하면 예산이 전부 전용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성비례를 위해서 네. 32조를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네. 어떻게 남성 여성 성차별을 해결하느라고 1년에 국방비에 비슷한 32조를 씁니까? 근데 사실 뭐 효과도 없는 것 같죠. 효과도 없어요. 네. 남녀 여자 남자와 여자는 그대로 평등하다고 우리가 보고 저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국민들에게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32조 써야 됩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요, 날강도.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뭐 여가부 없애야 된다 그러고 내가 그 주장하던 거예요. 아, 원래 주장하시던 거예요? 내가 여가부를 30년 전에 뭐 하여튼 옛날부터 여가부, 통일부 없애고 네. 결혼부를 만들어야 된다. 결혼부, 취업부. 결혼부를 만들어야 된다. 결혼부하고 취업부.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여쭤볼 건데요.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허경영 본자님 존경합니다. 전 국민 이런 기본소득제 가자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시고요.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줄줄 새는 돈만 잡아줘도 충분히 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네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공중부양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어떠한 후보가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정권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살림살이 어려운 거는 점점 가중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는 우리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허경영 스타일의 정치.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나온 사람이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하니까 저출산. 네. 그러면 공정과 저출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합니까? 허경영식입니다. 허경영식은 뭐죠? 허경영식이라는 건 주택자금, 결혼하면 3억. 결혼하면 3억. 3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월 150만 원씩. 누구나. 국가가 다 챙겨주는 직장 다니더라도 월 150만 원씩 주니까. 근데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돈은 7경입니다. 5천만 명이 국가에 투자한 돈이 한 사람당 14억이에요. 네. 그럼 개인이 14억을 내놨으니까 국가가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 그대로 든 돈 내서 국민한테 배당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국민은 5천만 국민은 그 14억씩 국가에 투자한 거나 같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배당금 줍니까? 그거를 배당금 주는 걸 갖다가 공짜로 준다 아니에요?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귀한 보배다, 존경한다, 같이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과 좀 그분은 노선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서울대 교수고, 네. 그리고 뭐 의사하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 아, 어느 정도 양심이 그러나 있다. 저 기성 정치권과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뭐 이런 그건 좋습니다. 뜻이죠. 그래서 저로 이긴 사람이 대통령 나가자. 아, 그렇게 두 분이 한번 그 다음에 해보고. 또 이기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경선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고, 또 민주당에서 허경영하고 경선하자. 네, 그러면 네. 민주당 후보하고 또 경선할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나는 존경하죠. 그런데요. 뭐 인간적으로 윤석열 존경하는데. 후보나 네. 이재명 후보나 그 살아온 방향을 보면은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뭐 특별히 난 하자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꼭 돼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이유가. 그들은 네. 정치꾼에 들어갑니다. 꾼. 그들은 꾼을 꾼이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정치꾼들이 일하는 국민들의 말을 듣는다고 봐야죠. 그러나 허경영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네네. 말하자면 정치를 바꾸러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여야 정권 교체는 네. 우리 국민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네. 그러나 허경영 되면은 네. 딱 돈 1억은 보장을 받습니다. 네. 당선되고 2달 안에 안 주면은 네. 나는 탄핵당해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네. 탄핵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네.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1억씩을 뭐 1억 받고 싶으면 찍으시고 뭐 1억 안 받고 싶으면 안 찍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더 네. 고생하고 싶다면은 네. 국민들이 더 고생하시는 거고. 네, 좋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은 여야만 우리나라를 구하는 줄 알아요.
한번 바꿔줘야 제정신 차립니다. 바꿔줘야 된다. 한번 바꿔야 여야가 제정신 차립니다. 네, 좋습니다. 윤석열하고 나하고 있으면 나를 찍어야 된다. 왜? 그것도 역시 뭐 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건 왜요? 그분은 네. 나는 30년간 똑같은 공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머슴살이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머슴을 살았잖아요. 네.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네. 야간 대학. 네.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 네. 네, 이렇게 단 학생인데 어. 하버드 대학 1학년이죠. 어. 그러면 저는 전부 야간만 다녀가 주간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음지에서 공부하셨죠. 네, 음지에서 네. 공부하고 네. 정말 고등학교 때는 피를 뽑고 등록금을 내다가 수백 번 쓰러졌어요. 학교 가다가. 근데 그분 이런데 윤석열 후보는 안 그러니까? 그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네네. 공부하신 분들이죠. 네. 뭐 인격적으로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에서 국회의원들 눈치 보다가 네. 예산 삭감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안 주겠다는데 누가 그 사람 놔두겠어요? 아, 절대로 그 조직 자체가 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네. 혁명할 수, 이볼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지금 함께했는데요. 시간이 없는 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내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제가 정말 다시 네, 한번 그래요.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역시 롤스로이스 타고 오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 시작하면 끝나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 지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